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4.2%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오늘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일단 대한광통신 정말로 끝도 없이 내리나 싶더니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에는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이 분명하게도 있었습니다만 말아 올려주면서 4.2%대의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점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를 좀 드렸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 모두가 다 보고 있었던 지지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지지선은 지지선일 확률이다 아니다?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 구간을 깨놓고 나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렸었던 지점이자 지금 보이시는 이 검정색 선 있죠. 이 검정색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특별한 기법 같은 게 아니라 지표 같은 게 아니라 자, 이거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장기적인 이동평균선인 1년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선에서는 지지가 연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다 더해서 지금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뭐냐면 바로 이 금융감독원 공시사항에서 우리가 무엇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주주 쪽 그러면서 이 특수관계인 쪽에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광통신 지금 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 매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나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 대한광통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미친 듯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원하게 상승 흐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거고 최근의 구간에서 개인분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지금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어떤 걸로 여러분들 이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광통신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우리가 대한광통신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져가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다시피 어떤 내용의 이슈가 얼마 전에 있었냐면은 바로 이 어닝 쇼크가 어디 쪽에서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IBM 쪽에서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니 지금 어닝 쇼크라고 하면 안 좋은 내용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이 기사 내용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미국의 기술기업 IBM이 그 밀렸었던 이유 자체가 지금 이 IBM이 다루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어디에 대해서 밀려버리면서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메모리 칩과 서버 등 하드웨어 투자에 집중하면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드웨어 투자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듦에 있어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선 같은 거 아니면 이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구축을 해 놔야지만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자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사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IBM 쪽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다? 어닝 쇼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속 게임처럼 어느 쪽에서는 호재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대한광통신 쪽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이유가 대한광통신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광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 광 케이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AI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아하, 아직까지도 어떤 것이 바로 이 수요가 견고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아까 전에 짚어봐 드렸었던 계속적으로 무엇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설윤성, TF 인더스트리 관련한 내용의 공시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우리가 지금 이 매도하는 그 이유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 대주주 지배력이 약화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 수가 있겠다? 바로 이 적대적 M&A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이 대한광통신이 유상증자도 계속 진행을 해버리면서 외부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을 탈피하고자 지금 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거 여러분들 지속된 외부 자금 조달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대적 M&A 관련한 내용에 재료까지도 붙어봐줄 수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호재로까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공시사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과 세모녀, 삼성전자 지분을 1.8조 원 블록딜 처분이라는 내용의 이슈가 무려 언제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2025년도 10월 31일 날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과 세모녀가 블록딜로 지분을 처분했어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악재로 지금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악재가 아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10월 31일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때 당시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바로 이때가 10월 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30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말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시에 이 지분 매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과정이 분명하게도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정말로 미친 듯이 폭등으로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당시에 가격대가 보시다시피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위치해 있었는데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뒤로 3배가 넘게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적인 악재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이 적대적 테마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종목이 적대적 M&A에 노출이 되어버리면서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여줬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의 기업이 넘어간다 뭔다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연출되면서 44만 5천 원대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 어디까지 여러분들? 240만 원까지 올라가는 이 적대적 M&A가 불거진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그 원리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이 기업을 갖겠다고 프리미엄을 높게 쳐가지고 계속 가격을 올리는 이런 패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대적 M&A에 노출이 되면서 지분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테마까지도 편성할 수가 있겠다, 이런 적대적 M&A 관련한 테마까지도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어디에서 지지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1년 선에서 지지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최근의 구간에서 바로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물리게 했었던 그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틀 동안에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세를 쏟아냈었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쌍봉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3일 동안에 개인분들한테 엄청난 물량을 덤핑했었던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수세가 다시 한번 쏟아져 들어오면서 지금 처음에 상승을 이끌으면서 이때 당시에 이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그 주체인 바로 이 JP모간 쪽에서 엄청난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지금의 구간에서도 이 이후로 JP모간이 계속적인 물량을 모아주고 있는 구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쫄아서 던질 만한 구간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이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저항선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디 여러분들 15,000원의 가격대에서 지지가 연출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예상해 볼 수가 있으면서, 마찬가지로 2만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자리와 그 이후로는 이 윗단에 있는 바로 이 22,000원대 가격대까지도 우리가 저항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무조건 전고 좀 뚫어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도 노려가야 되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바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이 고점을 찍었었던 5월 12일 날에 정말로 기가 막히게 매도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당신이 도대체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3,500분 가까이 매도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로 이 5월 12일 날 최고가였었던 31,500원을 찍었었던 날에 이 영상에서만 거의 30번 정도를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앞전에 어떤 구간에서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6,800원의 가격대에서 안내를 드렸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3월 18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3시 반 이전까지 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종가상 좀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려볼 생각인데,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가격이 6,800원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매수 타점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가격대에서 매수 타점 들여놓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여기서는 기가 막히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맞췄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매수 타점 잡고 나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는 매도로 대응하시는 분들과 이런 위에 구간에서 매도를 잡지 못하고 차라리 이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챙겨가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천지 차이로 갈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앞전에 구독자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한광통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렸었냐면은,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1선에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연출해주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21선에서 지지를 연출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자, 바로 이날이 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늘 3월 9일 날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한광통신을 검색해봤을 때는 3월 9일 날 대한광통신을 4,2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중간중간마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12일 날에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대한광통신 매도 타점 따로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5월 12일 날 대한광통신을 28,550원 영역에서 매도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대한광통신이 이렇게 쭉 빠졌었던 상황이 좀 연출이 됐는데, 최근의 구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하락 추세가 점점 옆으로 완만하게 누워봐주면서 랜딩 과정을 어디서 바로 이 1년선 부근에서 보여주면서 대한광통신 아직까지 이 광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의 연속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은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이 매수 타점을 토대로 특히나 이 평균 단가가 2만원 위에서 형성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요, 평균 단가를 2만원 언더로 확실하게 낮춰놓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도 무조건 더 갈 겁니다라는 관점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면서 그들이 탈출하는 물량을 지켜보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안내를 드려볼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만약에 이 평균 단가가 22,000원 구간에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22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평단별로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도움 많이 받아보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을 토대로 이 채널을 통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평균 단가 그러면서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그러면서 대한광통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026년 하반기 텐베거 예상 후보주로 해서 이번 종목을 지금 준비를 해봤고요. 자 우리가 이 피지컬 AI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와의 빅이슈가 터지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줬었던 만큼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미 공급처로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밖에 안 되는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번 종목 잡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대통령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 삼각죽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도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이 로봇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종목이 이 로봇 쪽으로 해서 대기업의 고객사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첨단 로봇 M&A를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노릴 수 있을 만한 이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서칭을 하던 와중에 이번 종목을 발견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무려 바로 이 1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 97만원 선까지 올라가는 거의 5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 배경 자체가 삼성 쪽에 인수가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는 말씀인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LG전자 쪽으로 엮였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LG가 실질적으로 이 대주주 지분을 확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5,500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대략 49만원까지 9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줬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가져온 종목이 여러분들 이 로보티지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50배, 90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이 엄청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시다시피 이번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렇게 엄청난 상승세를 만들어내봐주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줬었는데, 자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뜨면서 결과적으로 이 고점 패턴이 떴었고, 자 그런 와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감한 상태에서 하락이 진행됐었다라는 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려주면서 바닥을 찍어놓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다시 엄청난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상승 흐름을 견인을 해줬었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까지의 구간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집 과정을 거쳐주면서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상식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식을 지금까지 상장된 이래로 거래하셨던 모든 분들께 이렇게 본전을 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렸었던 세력들이 고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리고자 모든 분들께 본전을 드렸다라고 믿기는 좀 쉽지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가지는 의미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사적 신고가를 이미 먹어놨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바로 이 휴림 로봇의 월봉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잡아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전에 있었던 딱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를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맞춰줬었고, 이때 당시에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더 못 가나라고 많은 분들이 의아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시다시피 쭉 흘러내리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내봐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뚫어봐주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세력들 입장에서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싹 다 맞춰나가면서 이전에 물리셨던 분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꾸역꾸역 먹은 것 치고는 시세가 시원하게 난 흔적이 없는 그런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다는 말씀이고, 자 우리가 이번 종목 핵심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반도체 공정의 핵심적인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매출의 20%에 해당할 만큼의 주요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50% 가까운
올라온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업황이라든지 시황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풀스택 국산화를 강조를 했었던 만큼 이번 종목 충분히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2천억 원대의 스몰캡 종목이다 보니까 막상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말로 시원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들께 바로 이 슈린로봇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슈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SK 하이닉스와 엮여 있다는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바로 SK 하이닉스 인수 썰을 내보냈었던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인수가 진행이 안 됐지만은 이 세력이 철저하게 매집을 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엮여서 나올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집이 이미 역사적인 신고가를 먹어놨었던 이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종목을 좀 선정을 해왔고요. 자, 이번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010-7605-8354번으로 문자로 매집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분들께 종목을 그냥 오픈을 했다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개미 털기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분들께 오픈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010-7605-8354번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종목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 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도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이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 바로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라고 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이때 당시에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승한 것을 거의 대부분 다 토해냈었는데, 자, 딱 이 구간이었죠.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임원 매도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 미래 에셋 벤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나 싶더니만 갑자기 하한가까지 밀려버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무슨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바로 이 임원 매도에 대한 내용의 이슈가 터져버리면서 급락이 연출됐지만,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 매집 구간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이후로 엄청난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스페이스 X 관련한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미래에셋 벤처 투자면서, 자, 우리가 특히나 또 어떤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현대무백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정전무의 지분 매각 소식이 발생을 했었고, 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특수 관계인이라든지 대주주 지분 매각을 한다고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자,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 여러분들 바로 이 설비 투자라든지 이 투자 목적으로 매도를 진행한다는 거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사건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출이 무려 6개월 만에 거의 6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엄청난 빅 이슈가 터졌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여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그럼 무엇이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얼마 전에 터졌었던 내용의 요 이슈를 여러분들께 그렇기 때문에 짚어받았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하드웨어 투자 아직까지도 먼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IBM이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있어서 급락이 연출됐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사가 7월 15일 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바로 이 6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모아줬었기 때문에 바로 이 JP 모간 서울이 모아줬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께 한번 체크를 해봐드리자면은 보시다시피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21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토스증권도 아니고 어디였다? 바로 이 JP 모간 서울,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가 모아주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얼마 전까지 해서는 토스증권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었던 상황인데, 토스증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물량이 지금 내려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토스증권 아무래도 누가 많이 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매도를 많이 진행했었던 상황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물량이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견인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있냐면요, 바로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도 짚어봐드렸었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가
강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급의 역전이 일어나면서 이 구간에서 누구는 매도를 하고 떠나고 있었다. 바로 이 프로그램들은 매도를 하고 떠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견인하는 동안에 누구는 바로 이 외국인들을 비롯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는데, 하락하는 구간 동안에 계속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프로그램들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을 이용해서 매도 물량을 가져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광통신도 지금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누가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프로그램들이 모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털고 나서 올라갔다가를 난리부르스를 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올라가서 망정이지 올라가주지 못하고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질질질질 다시 한번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팔 거리라는 생각 들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의 역전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매도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물론 영상에서도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 한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바로 이 5월 12일 날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었던 31,5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어줬었던 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면요. 자, 바로 이게 5월 12일 날의 분봉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급락이 연출되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에서 만약에 영상에서 매도 진행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영상이 게재되는 것은 다시 한번 줄줄 만약에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영상이 게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영상 촬영하는데 30분, 또 다시 한번 영상 편집하는데 30분이 걸리다 보니까 최소 1시간이라는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 대응 타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안내를 드리겠다,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특히나 이 평균 단가가 내가 지금 만약에 이 2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20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이 비중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평단 비중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광통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도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